이번 영상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호예수가 풀리죠.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에 많이 걱정이 되고, 사실 조금 근간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권에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또 명절 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예수가 풀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1150만 주, 이렇게 해제가 돼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 6개월 의무 보유, 보유예수죠. 이 확약 기간이 오늘 18일. 9월 18일인데 날짜로 보면 명절 미친 토요일. 오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22일까지 거래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 보유예수 물량이 전부 다 풀리게 되는데, 350만 정도 해제가 되죠. 추석 연휴 이후인 23일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상장하기 전에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이 금감원에서 한 번에 상장하자마자 물량이 쏟아지면 아무래도 주가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다가 1년 뭐 이런 식으로다가 대주주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물량을 팔지 못하게, 주식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바로 확약을 받아놓는데, 이거를 바로 보호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팔지 못하게 하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팔 수 있습니다. 그게 18일이고 이제 추석이 끝나는 22일까지 주식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23일부터 풀릴 예정인데, 풀릴지 안 풀릴지는 우리가 기관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 모르죠. 의무 보유 확약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 전체 상장의 주식이 5% 정도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증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렸던 주식이 총 390만 8,100주예요. 394만 8,100주인데 전체 기간 투자장 배정 주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1.2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상장 주식엔 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물량 부담은 좀 있지만 사실 조금 이슈는 좋은 게 많죠. 노바백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바백스가 요새 미국 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가 있죠. 정부가 이달 말 3분기까지 4천만 회분, 2천만 병분인데 이게 2천만 병물을 도입하기로 했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연내 도입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지연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잘 되면 SK바이오스가 이 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이 가능한데, 단지 이 미국의 승인 절차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란 얘기죠. 사실 언젠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아직 부족하죠. FDA 긴급 승인이 중요한데, 노바백스 백신은 올해 4분기 중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내년 20억 원,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좋은 얘기를 꺼냈죠. 로이터 통신은 노바백스가 지난 10일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4분기 중 FDA 긴급 사용 절차를 신청하고 내년엔 최소 20억 개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군데, 세계적으로 네 군데 정도인데 꽤 많은 물량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 이전을 하고 경북 안동 공장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도 밝혔죠. 기술 이전까지 해주고 위탁 생산도 하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미국의 FDA 긴급 승인이 조금 급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은 그냥 재밌게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생산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보면 되고 노바백스 측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 안전성이 검증된 유전자 조작 방식이며 연내 대량 생산될 경우 부스터샷 접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 화이자 접종 3차 접종이 잠깐 이제 거절을 당해서 이것도 추후를 지켜봐야 되죠. 노바백스는 결합 백신에도 도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트윈데믹, 즉 독감하고 이 코로나가 같이 오는 거죠.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어서 모더나라고 이 노바백스 이 두 회사에서 지금 이 결합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으로의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 독감 동시 잡는 결합 백신 개발에 착수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당연히 관계사이자 이 노바백스하고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바백스 쪽에서도 결합 백신까지도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렇게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저런 기사가 있구나라고 첨조 정도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호 효과에 관해서 한번 이 발표가 났었는데, 노바백스는 현재 개발 중인 자사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 독감 백신 조합의 전 임상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A와 B 모두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결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구체적 결정이 나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뉴스 그냥 찌라시. 자, 구체적 결정은 아직 없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사 관계자도 현재 결합 백신에 대한 기초 연구 진행 등 노바백스와 개발 협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걸 미리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항상 공시나 이런 게 중요하고, 저런 일이 있구나. 이 결합 백신을 개발해서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내년 초쯤에 결과를 보고 내년 2분기 때부터는 아마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증권가의 이 얘기가 있는데, 한국 기업 평가에서 이런저런 걸 이런 기대감 또는 재무 구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등급 전망을 하였습니다. 등급 전망을 상향하였습니다. 자,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고 17일, 즉 어제 밝힌 거죠. 이 등급 전망 상향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상향시킨 이유가 기업 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 등으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또 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개발 생산 등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한기평에서 예상을 한 거죠. 또 재무의 안정성까지도 튼튼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설비 투자 계획 등에도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기평에서 등급을 올렸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MCG 전략이라는 걸 이제 쓰고 있는데, 자, 여기 9월 16일자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MCG 전략, 즉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주기적인 백신, CMO, CDMO, 글로벌, MCG 이렇게 협력해서 블록포스트 사업 인프라 기반으로 바로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이런 야심찬 표부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이슈도 있죠.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김은 CTO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허브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발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연구개발을 비롯해 국내 연구 협력, 생산, 자체 유통 및 판매까지 전 주기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효능을 가진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을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대상포진, 말라리아 백신 등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노바백스의 그런 것과도 잘 맞물려서 노바백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향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200, MCS에 이어서 FTSE 지수에도 편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죠. 지수 리밸런싱 조정을 앞두고 SK바이오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9월 16일자 기사에 떴습니다. 이 FTSE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죠. 이 지수, 요게 편입되면 좋은 점이 바로 외국계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외국에서, 이 회사 좋은 회사에 어느 정도 괜찮아고 바로 지수에 편입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FTSE 지수 리밸런싱 인접한 거래일로부터 외국인 순매수 유입, 그리고 아웃퍼폼이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 9월 변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급 효과를 기대할 종목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전의 가격보다 3배 정도 11만원 심하다가 이제 36, 7만원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의해서 주식이 약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삼상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한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건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이런 기본적 분석, 이건 이제 회사에 대한 우리가 재료를 알고 또 재물을 보는 기본적 분석인데, 반드시 차트,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절 며칠에 일단 이런 재료와 기본적 분석을 살펴보았고, 또 시장이 열리는 평일에는 이 차트까지 병행을 해서 기술적 분석, 과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중요한 자리는 잘 지켜주었는지에 관해서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